요즘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곳 중 하나라는 국립중앙박물관. 반가사유상이나 의궤처럼 월드클래스 문화유산도 많지만요. 그 가운데 최근 한 전시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걸 모티브로 만든 북중박 굿즈가 출시 당일 매진됐고요. 한 달여간 약 4만 개가 팔린 성심당의 한정판 빵을 통해서도 소개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이 전시품도 앞으로 몇 달밖에 더 볼 수 없는 한정판이라고 해요. 뭐냐고요? 바로 태극기입니다. 이른 아침에 국립중앙박물관. 아직 개관까지 1시간 반쯤 남았는데도 벌써 입구에 줄이 서 있습니다. 드넓은 박물관 속 관람객들이 오픈런까지 하는 이곳, 바로 뮤지엄샵입니다. 많은 굿즈 중 취객 선비잔, 단청 키보드 같은 베스트셀러와 나란히 놓인 이것. 이름은 데니 태극기 키링이고요. 출시 첫날부터 품절된 데다 지금도 재입고되는 대로 매진된대요. 진짜 예쁘다. 와, 진작에 품절이네. 재입고되면 바로 살 거야. 데니 태극기? 아니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랑받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크랩이 화제의 태극기가 있다는 상설전시관 1층 대한제국실에 가봤어요. 전시실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깃발 하나. 한눈에 데니 태극기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가로 약 2.6m, 세로 약 1.8m 크기에 가운데 태극 무늬가 마치 회오리처럼 휘어 있고요. 가장자리의 건곤감리 4궤가 지금과 달리 영롱한 푸른 빛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태극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예뻐서 때문은 아니라고 해요. 데니 태극기는 1890년경 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태극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입니다. 사실 태극기는 1883년에 조선의 국기로 제정됐거든요. 그런데 왜 1890년에 만든 이 태극기가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로 불릴까요? 이름 데니에 힌트가 있습니다. 데니는 바로 고종의 외교 고문이었던 미국인 오웬 니커슨 데니를 가리키는 건데요. 미국의 상하이 총영사였다가 청나라의 추천을 받아 조선에 왔대요. 이모군란, 갑신정변 등으로 청나라의 간섭이 극심한 시기였지만요. 평소에도 인망이 높다고 평가받았던 그는 새로운 부임지인 조선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광산 개발을 시도하는 등 최선을 다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청나라의 견제로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다 1890년 계약이 만료되자 귀국하면서 고종에게 받은 이 태극기를 챙겨가는데요. 비록 정확한 제작 시기는 알 수 없지만요. 아무리 늦어도 데니가 귀국하기 전에는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보다 오래된 태극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데니 태극기보다 더 오래된 태극기도 있긴 한데요. 1884년 미국 공사 수행원이었던 주의가 수집해서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태극기입니다. 하지만 데니 태극기는 1981년 데니의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기증했고요. 우리 땅으로 돌아온 데다 왕실에서 직접 제작해서 외교적 선물로 사용했다는 역사적 의미까지 있다고 해요. 이처럼 소중한 문화유산이어서 매년 지금처럼 광복절 즈음을 제외하고는 수장고에서 애지중지 보관한다는데요. 근데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데니 태극기의 모양이 지금 태극기와 많이 다르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태극기는 좀 완만한 그런 곡선으로 홍색과 청색이 이렇게 같이 있는 무늬라고 한다면 이 데니 태극기 같은 경우는 뭔가 회오리처럼 휘가 맞히는 그런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1949년 우리나라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그런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공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태극기 모양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정해지기 전에 만들어진 태극기는 모양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대요. 비록 생김새는 다르지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활용되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데 많은 역할을 했죠. 그리고 데니 태극기와 같은 공간에서는 당시 한마음으로 싸웠던 분들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독립운동가들이 직접 남긴 문화유산이 있는데요. 일제의 수뇌부를 향해 폭탄을 던졌던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선서문과 편지, 그리고 유서를 볼 수 있고요. 손도장에 잘린 손가락이 돋보이는 안중근 의사의 글씨도 함께 전시 중입니다. 그 맞은편에는 일제가 남긴 독립운동의 증거물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번에 처음 실물이 공개된 일제 감시 대상 인물 카드고요.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기 위해 사진과 각종 신상 정보를 첨부한 거래요. 만세운동과 의열투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분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엿볼 수 있다고 해요. 콧수염을 기르시고 양복을 입으시고 굉장히 세련된 모습의 그 안창호 선생님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나긴 세월 동안 해외를 돌며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좀 수척해지신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로경찰서에서 한 130여일 동안 고문을 당하신 이후에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있는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표정도 그 시대처럼 어둡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특별한 전시물을 준비했는데요. AI를 통해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밝게 웃는 모습을 구현한 거예요.
전시실 안에는 안중근, 유관순 등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활짝 웃고 있는 영상을 만나볼 수 있고요. 밖에 포토존에서는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올해가 광복 80주년인 만큼 특별전을 찾은 관람객들의 감동도 큰데요. 마음이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뭔가 얘기만 듣던 거를 직접 보는 그 감격이랄까? 항상 볼 때마다 되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벅차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희생이 영원히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즘 국중박이 월클 반열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찾은 외국인 관람객들도 저마다의 시각으로 공감하고 있어요. I think it's a very precious item of the history of your country, and the explanation is really it's touching. We have like really simple color shape. In Belgium, it's just like black, yellow, and red, and that's it. And here, it's more complex, more shapes and stuff and symbolism that you don't have in Europe. It's interesting. I can relate to them more because we have also had our freedom fighters. So I know how much they have sacrificed for this country to be in this state right now. 이번 특별전은 10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과 명동 신세계백화점에서도 데니 태극기 실감 영상을 볼 수 있어요. 데니 태극기 곁에는 최근 종종 소환되는 김구 선생의 명언이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문화의 힘을 느껴보는 건 어떠세요? 태극기 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관련한 여러분의 추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